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은 과연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인데요. 대장동 재판에서 몸통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구속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매주 한 차례 이상 열리고 있는데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준철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에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자기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씨, 나 그리고 당신 셋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면서 김씨가 이 시장 측 지분을 언급한 장소와 상황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셋이서 만났다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한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 측 지분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주주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몰아붙였는데요.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를 사실상 다 만들었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호에서 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1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남 변호사의 이 시장 측 지분 발언과 관련해서 그건 밝혀질 것입니다. 죄지었으면 다 밝혀집니다. 흔적이 남은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규에 이어서 남욱도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을 감싸주고 사실을 은폐했다가는 자신들이 죄를 몽땅 뒤집어쓰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아직까지 정영학 회계사는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선 및 대선 자금 자금책 역할을 해온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녹취록이 나왔고 대다수 사람들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가 대장동 몸통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성남의 뜰을 설립을 했는데요. 지분 구조가 성남시가 소유한 우선주가 93%, 그리고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 몫인 보통지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주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1%, 그리고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6%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그리고 김만배 가족이 소유한 천화동인 2호, 3호 합쳐서 보통주 전체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천화동인 1호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 93%를 가진 성남시는 고작 1830여억 원의 배당을 받았고, 지분 7%에 불과한 대장동 일당은 무려 4040억 원의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 소유라고만 되어 있는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1호 1208억 원의 실소유주를 찾는 것이 바로 대장동 몸통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지분 1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은 누구 돈일까요? 화천대유 1호 1208억 원 가운데 김만배는 자신의 목 470억 원을 이미 현금으로 인출해 갔습니다. 나머지 700억 원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가 맡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한성 씨가 왜 화천대유 1호를 관리하는 대표를 맡고 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낸 사람이고 넓게는 이재명 대표가 보낸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가 부지사로 영입한 측근이고, 이한성은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서로 끈끈한 연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700억 원의 주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일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한석 씨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천화동인 1호를 관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각 녹취록에는 2019년에서 2022년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누구이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분이라고 높여 부를 만한 사람은 나이가 1살 위인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들은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들 사이에서는 사석에서 김만배를 형님으로 불렀고 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김은혜 현재 대통령 홍보수석이 의원 시절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해서 2013년 4월 17일 오전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와 21분간 대화를 나눈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이 바로 지역구였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시장님이 나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 일이야. 1000억 원이 있어야 해.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나는 관심이 없어. 1000억 원만 만들어 봐. 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누구이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 원을 만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재명 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당시 유동규는 자진상 우동규라고 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나설지 참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 해결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아마 1,000억 원만 만들면은 대선 자금이 모두 다 해결된다. 그러니 대선 자금을 1,000억 원만 만들어줘. 그러면 대장동 사업 이 부분은 유동규 너한테 다 맡길게.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또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혜광 회계사는 작년 3월 자신의 아내에게 이재명이 그거 하니 다들 도망가는 거야 라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직접 나서 정 회계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온다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김만배 씨도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준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사려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정 회계사는 걱정을 했다. 민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전이 벌어지면 대장동 사업이 사업자 선정, 지분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지분 구조, 초과이익 환수 장치 삭제, 대장동 땅 특혜 분양 등 수많은 부정비리 특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 특혜 조치를 취한 시장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유동규 남욱이 재판정과 언론의 입을 열면서 대장동 비리 의혹은 이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퍼즐이 착착 맞추어져 가면서 거대한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마지막 키는 대장동 사업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고 있는 김만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에 대한 지분 구조, 자신이 얘기한 그분의 실체, 그리고 이재명 측에는 유동규 지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밝히면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직까지 김만배는 입을 굳게 닫고 있지만 자칫 혼자 독박을 쓰고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동규처럼 진실을 털어놓고 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남 변호사의 지분 관련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사탕 한 개 얻어먹은 바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개로 검찰도 최고 엘리트 검사로 불리는 중앙지검 반부패 1부, 3부를 총동원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한 푼, 사탕 한 개 안 먹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사논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